안녕하세요. 오늘은 전 시간에 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전 시간에 뭐 했는지 기억나시죠? 이제 나비를 그렸었는데요. 그거를 그리스펜스 이제 애니메이션 기능을 이용해서 움직이는 날개짓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 시간 파일을 제가 조금 정리를 해놨고요. 레이어 구조를 보면 이제 이렇게 생겨 있어요. 그래서 스케치 레이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날개 컬러를 따로 이제 뜯었고요. 그 다음에 날개의 잉크 스케치 그리고 바디의 컬러 그리고 바디의 잉크 그리고 반대쪽 그러니까 왼쪽 날개 컬러 그리고 왼쪽 날개 잉킹 그리고 머리 컬러 그리고 머리 잉킹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애니메이션을 쭉 잡을 때에는 이 각 개개 요소를 사실 애니메이팅을 하는 건 맞는데 이제 그거를 그 프레임 체크를 좀 해가면서 그 해야 하기 때문에 어, 그 스케치 레이어에서 일단 조금 러프하게 그 애니메이팅을 하고 그 다음에 애니메이팅을 한 뒤에 그걸 가지고 깨끗하게 라인을 이제 그 클린업을 해서 적절하게 레이어를 배치하고 애니메이팅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제 이 스케치를 하기 전에 여기 보시면은 조금 복습하는 의미에서요. 여기 툴 모드를 가면은 이제 이렇게 연필을 고를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여러 가지 뭐 연필 종류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일단은 여기 연필과 잉크 두 가지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버튼을 누르셔도 이제 같은 것들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체 화면으로 나왔을 경우에 이제 조금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머티리얼 모드에서 보면은 제가 이제 스케치를 일단 해서 애니메이팅을 할 거기 때문에 이제 스케치로 머티리얼이 선택되어 있죠. 애니메이팅을 하기 전에 조금 알아둬야 될 것이 있는데 뷰를 조금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뷰를 이렇게 나눠서 여기 앞에 헤더 파일을 셀렉트를 해주시면은 이 중에 그 애니메이션 키를 컨트롤할 수 있는 도프시트라는 창이 있어요. 이거를 클릭해서 도프시트 창으로 바꿔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도프시트 창이 나오게 되죠. 이 도프시트를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프레임을 옮길 수 있는 타임라인 바가 여기 똑같이 나타나 있죠. 이게 사실은 거의 같은 종류의 도프시트예요. 근데 이제 타임라인 바가 조금 다르게 생긴 것뿐이 차이가 없죠. 근데 저희가 여기서 쓸 거는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적으로 여기 오브젝트 모드에서 움직이는 키를 관장하는 그, 그 윈도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이따 할 테지만 I 키를 눌러서 움직임 값에 이렇게 키를 주게 되면 이제 이렇게 도프시트에서 움직임 값에 대한 키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점 찍혀 있는 부분이 이제 키라고 불러서 이 전 프레임에 비해서 어디까지 움직였나를 어, 어, 그러니까 기록해 놓는 거죠. 그러면은 컴퓨터는 여기서 이만큼이 움직였으면 얘 움직임 값을 요 사이에 있는 프레임으로 나눠서 적절한 보관을 통해서 애니메이팅을 하게 되겠습니다. 원리는 이렇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그 어떤 오브젝트를 이제 애니메이팅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 도프시트의 성격이 조금 바뀌게 되거든요. 일단 긴 설명보다도 한번 직접 해보도록 합시다. 여기 도프시트에서 이 아래에 있는 화살표를 누르게 되면은 여기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액션 에디터도 있고 쉐이프 키 에디터도 있고 그리스 펜슬 있고 마스크 캐시 파일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 펜슬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촥 하고 레이어가 나오죠. 보시면 여기 레이어에 있는 거하고 이 도프시트의 여기 레이어에 나온 내용이 같다는 거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심지어 여기 그 눈을 감은 눈을 표시를 해서 이제 이게 그 보이기를 숨기게 해놓은 그것까지도 동일하게 작동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껐다 켰다가 도프시트에서도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2D 방식의 키프레임을 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아까처럼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키를 준다고 해서 여기에 키가 생기진 않아요. 얘는 의미가 이렇게 그리스 펜슬로 되어 있을 때는 지금 이렇게 하얀 점이 이렇게 있죠. 셀렉트 되면 노란색으로 바뀌고요. 이 점의 의미는 그러니까 이 키에 이제 이 키 프레임에 그림이 있다. 이렇게 이런 뜻으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렇게 그림이 있죠. 이게 두고 두 번째 프레임으로 가면 변화가 없는 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여기서 드로우 모드를 이제 바꾸고요. 여기서 점 2프레임으로 간 다음에 점이라도 하나 찍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새 그림으로 등록이 되면서 여기에는 새로운 그림,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점 하나만 있는 그림, 이게 그 저장이 되게 되는 거죠. 이걸 지우면 원래 있던 이쪽 프레임이 이전 프레임이 그냥 나오게 되고요. 저희는 여기 있는 거를 이제 애니메이팅을 하게 될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한 프레임씩을 넘겨가지고 애니메이팅 작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뭐 나비 날아가는 움직임은 비교적 간단하기 때문에 여기서 그 프레임을 복사해서 뭐 에디트하고 애니메이팅 하는 거를 잠깐 보겠습니다. 애니메이팅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이제 그 애니메이팅 도구인 어니언 스킨, 여기서도 어니언 스킨이라고 부르죠. 여기 어니언 스킨이라고 하는 그 한국말로 하면 이제 양파 껍질인데요. 이게 이제 여기서 이렇게 드로잉을 내가 이렇게 바꿔서 그리는 순간, 그러니까 어니언 스킨을 켜게 되면은 이 뒤편에, 그러니까 뒤에 있는 프레임과 앞에 있는 프레임의 그 모습이 이렇게 비치게 돼요. 근데 이게 그냥은 나오지 않고 여기서 이제 어니언 스킨 옵션을 이렇게 켜주면은 그때부터 어니언 스킨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뷰포트에도 옵션이 이렇게 어니언 스킨이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어디였어? 네, 여기 어니언 스킨 모드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걸 켰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안 나오죠. 스케치 모드의 앞쪽에 이렇게 동그라미가 붙어 있는데 이게 어떤 레이어의 어니언 스킨을 껐다 켰다 할 것인가 이거를 결정하는 거예요. 저희는 지금 스케치 모드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스케치 모드의 버튼 눌러주면 여기 이전 프레임의 모습이 녹색으로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 어니언 스킨의 오파시티는 여기서 조정을 하고요. 이렇게 진해졌다, 흐려졌다. 디폴트로 저는 놓고 쓰겠습니다. 그리고 키프레임 비포하고 애프터가 있는데 요 키프레임을 중심으로 이전 프레임과 이후 프레임을 몇 프레임을 표시할 것이냐 이거를 여기서 정하는 거예요. 각각 한 프레임이니까 얘를 중심으로 여기 이전 비포 프레임 한 프레임 하고 그 다음에 애프터 프레임 한 프레임 이렇게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이제 앞뒤로 한 프레임씩 있고 이제 메인 프레임은 이제 가운데 위치하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자, 일단 그렇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면 이제 커스텀 컬러로 이전 프레임은 녹색, 그래서 이제 녹색이고요. 이후 프레임은 약간 보라색 정도가 되겠네요. 네, 일단 이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거는 이렇게 껐다 켰다 하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냥 이거는 간단한 팁인데 여기 뷰포트에서 이제 어니언 스킨을 껐다 켰다 하는 거를 이렇게 오른쪽 버튼 누르셔가지고 쇼트컷을 지정하거나 아니면은 여기 지금 보면은 퀵 페이보릿에 이미지 걸려 있는데요. 이렇게 Q 눌러가지고 퀵 단축키, 그러니까 퀵 페이보릿이라고 하고
있는 거든 블렌드 메뉴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어니언 스킨이 있죠.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여기 어니언 스킨 있죠. 여기서 오른쪽 클릭을 하면은 이걸 지웠다가 다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큐를 누르면 이제 아무것도 없죠. 제가 아까 지웠기 때문에 이거 근데 이전 그 에피소드에서 좀 했던 건데 다시 그냥 보겠습니다. 그다음 어니언 스킨을 빨리 껐다 켰다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오른쪽 클릭 Add to Quick Favorites 이렇게 누르면은 Q를 누르면은 그러니까 퀵 액세스 할 수 있는 그런 메뉴에 등록이 되어가지고 이게 좀 빠르고 편리하게 쓸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게 보통 많이 껐다 켰다 하면서 쓰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은 단축키를 걸어놓고 쓰시면은 되게 좋아요. 지금 머티리얼을 스케치로 해놨긴 했는데요. 잠시 보겠습니다. 어쨌든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니언 스킨을 켜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켜면 여기 이렇게 비치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완성 요 바디 우리 날개만 일단은 애니메이션 하기 때문에 요 완성되는 요 바디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요 바디 라인에 맞춰서 날개를 좀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거기 때문에요. 그리고 스케치 레이어에서 작업을 하니까 좀 마음 편하게 그죠? 틀려도 되니까요. 대충 러프하게 이렇게 잡겠습니다. 그럼 이제 몸은 뭐 몸 라인은 어차피 레이어가 뒤로 가서 조금 넘치게 그려도 상관없겠지만 여기서는 일단은 그냥 조금 자유롭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그릴 때는 보통 이제 그냥 쭉 한 프레임씩 연결하는 것보다 이제 키프레임을 이렇게 먼저 그리는 방식으로 저는 하는 거를 좀 좋아하는 편인데요. 왜냐하면 이 도프시트를 사용해서 하기가 좀 편리하거든요. 지금 제가 어떻게 했냐 보시면은 처음 프레임과 마지막 프레임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두 프레임짜리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 놓고 편집을 조금 해볼까요? 이렇게 프레임을 튀겨서 그러니까 그 어떻게 애니메이팅이 되나를 체크를 해본 다음에 지금 크기가 조금 안 맞고 있잖아요. 여기 지금 내려가는 날개가 좀 작아 보이죠? 제 눈엔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수정을 크기 수정이라든가 볼륨 수정이라든가 하는 거를 스케치 레이어에서 대략 하고 그 다음에 클린업을 하면은 조금 더 정밀하게 애니메이팅을 할 수가 있겠죠. 조금 보겠습니다. 그래서 스컬팅을 깨끗하게 스케치할 때도 쓰시지만 이렇게 애니메이팅을 좀 조율하거나 할 때 체크해 보면서 많이들 쓰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용도를 대충 그냥 이렇게 그림 그리는 데만 쓴다 이렇게 선을 다듬거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양하게 응용 분야를 좀 넓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여담인데 1월 2일이 블렌더가 처음 만들어진 생일이에요. 27년 전에 27년 전이면은 언제죠? 한 90몇 년일까요? 80몇 년일까? 어쨌든 90몇 년이겠네요. 네, 그때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이거 만든 사람이 확실하기 때문에 생일도 확실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대충 이제 처음 끝을 만들었으면은 이 사이 프레임을 그려야겠죠. 이렇게 사이 프레임도 이렇게 여기 이렇게 찍는 순간 프레임이 추가가 되면서 이제 빈 프레임이 만들어지거든요. 물론 여기서 Shift D를 눌러가지고 이렇게
카피할 수도 있어요. 이 프레임 자체를. 아니, 뒤에 프레임을 이렇게 카피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렇게 찍는 순간 또는 이렇게 지우개질로 요거를 카피해서 이제 고쳐 그리는 방법이 좀 편법인데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요거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이제 키프레임이 없죠. 이 상태에서 드로우 모드에서 이렇게 뭔가 그리게 되면 바로 키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이렇게 지금 그려놓은 스트로크가 저장이 되게 돼요. 근데 보통 쓰다 보면 지금 여기서 요 프레임을 여기서 1프레임에 있는 이 그림을 그대로 2프레임에 이제 연결해서 쓰고 싶을 때가 있어요. 물론 이렇게 카피를 해도 되죠. 이렇게 카피를 해서 이제 에디트해서 써도 되고, 또는 2프레임째에서 이렇게 지우개질을 하면 죄송합니다. 키가 없는 상태에서 지우개질을 하면은 이 앞쪽에 있는 키가 편집이 되고 에디트가 되고 그렇게 되는데 이거 많이 좀 헷갈려요. 그래서 이제 지우개질이나 이렇게 드로우 모드에서 편집을 하면은 이제 이렇게 세 프레임으로 그러니까 드로잉 시에만 세 프레임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그러니까 무브를 해가지고 키프레임을 만들 수도 있어요. 탭을 누르시고 전체 선택한 다음에 조금 움직이는 이 순간 이걸 새 그림으로 인식해서 키가 생기거든요. 다시 탭을 누르시면은 이제 이거는 새 프레임으로 카피가 된 거나 마찬가지죠. 또는 이제 도프시트까지 가고 싶지가 않아서 이제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또는 이거를 키프레임 카피를 해가지고 여기서 바로 이렇게 그리셔도 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에디트 해가지고 키를 만드는 방법을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이제 그리다 보면은 조금 그런 식으로 저 도프시트라든가 이렇게 키 카피라든가 하는 좋은 기능인데 부가적으로 그런 기능을 쓰는 게 굉장히 귀찮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죠. 그래서 이제 프레임을 넘긴 다음에 키를 많이 좀 에디트나 뭐 이런 걸로 언뜻 보면 좀 불편해 보이지만 조금 은근히 생각할 필요 없이 좀 손이 조금만 더 움직이면 되는 그런 식의 방법을 좀 선호할 때가 있습니다. 일단은 얘기하면서 이것도 스컬프트 모드로 조금 다듬겠습니다. 이거는 또 조금 부피가 크게 됐네요. 그죠? 날개 길이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다듬겠습니다. 제가 원래는 이거보다 더 잘할 수 있는데 어떻게 쓰는지 보여드리려고. 농담입니다. 조금 크게 잡혔죠? 그래서 여기 에디트 하거나 그 툴을 이제 단축키랑 이렇게 쓰는 걸 보시면서 그 사용법을 익히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메뉴나 이런 걸 좀 기계적으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편이 조금 더 실제 사용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도 되고 또 기초적인 메뉴는 다 설명을 좀 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의심치 않습니다. 날개는 루핑을 갈 거기 때문에 여기서 그러니까 그 맨 마지막 프레임하고 겹칠 거예요. 맨 첫 프레임이랑 겹칠 거예요. 그래서 얘를 카피를 해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두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놨을 때 지금 내려가는 프레임 말고 올라가는 프레임에 뭐랄까 그 사이 값을 좀 정밀하게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좀 쩔룩거리거나
뚜걱거리지 않도록 그렇게 애니메이션을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 레이어니까 여러분께서도 이게 너무 이렇게 주저하고 이렇게 애니메이팅을 줄 때는 주저하고 한 프레임 한 프레임을 좀 너무 깨끗하게 하려고 이렇게 고생을 하면은 금방 지쳐가지고 끝을 못 맺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러프하게 몇 선 그려보고 물론 이제 전통적인 2D 애니메이션이라면 훨씬 더 그 종이에다가 이제 스케치를 한 뒤에 이렇게 튀겨 보시겠지만 이제 디지털 미디어를 사용하니까 좀 더 편리하게 디지털 미디어를 사용하는 것답게 그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친구 언두가 있잖아요, 그죠? 틀려도 너무 고민 마시고 제대로 움직이나를 항상 튀겨가면서 그렇게 조금 접근을 하시면 좋겠어요. 스컬트 모드가 있으니까요. 이것도 그러니까 어떤 툴이 기본적으로 뭘 하는 기능이다 하고 메뉴에 이제 나와 있고 뭐 매뉴얼에 나와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거를 그 매뉴얼대로 이거는 이럴 때 쓰는 것이다 하고 고정적으로 생각을 조금 하지 마시고 자기 필요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조합해서 응용해 보시면 훨씬 더 쓰기도 편리하고 그리고 사용할 때 자기 취향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이 된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쓰는 방법에 따라서 주로 쓰는 모듈에 따라서 이 프로그램이 아예 다른 프로그램처럼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블렌더 같은 경우 더하죠. 모듈이 되게 여러 개고 쓰는 사람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양하다는 거는 뭐 모델링 할 때도 쓰고 매핑이나 뭐 렌더링 할 때도 애니메이팅을 뭐 3D로 한다거나 할 때도 쓰니까요. 그리고 저처럼 이제 프리비즈나 아니면은 콘티 그릴 때 쓰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이제 쓰는 모듈들이 다르죠. 일단 날개만 땄습니다. 그래서 러프하게. 그래서 보면은 루핑할 때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총 4프레임으로 이루어져 있는 마지막 프레임은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렇게 있으면 뭐 좋긴 한데 몸통이 약간 아쉽죠, 그죠? 이제 몸통은 따로 뜯어서 어떻게 붙일까요? 그거를 그때 move to layer라고 요를 다른 레이어로 보내는 거는 제가 설명을 드렸죠. 자, C키를 눌러서 이렇게 몸통을 스케치를 선택을 한 다음에 의외로 간단합니다. 에디트 모드로 들어갔어요. 에디트 모드로 들어가서 이렇게 스트로크를 여기 지금 요 스트로크를 놓고 선택을 이렇게 했습니다. 요거는 요 안에서 이제 만약에 라인이 이렇게 있을 때 안쪽을 선택하는 그런 메뉴예요. 보면은 여기 선이 못 넘어가고 이렇게 막혀 있는 부분까지만 선택이 됐죠, 그죠? 여기도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못 넘어가는 요 부분까지.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라인이 거의 있으면은 그 칸까지만 선택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워주면은 이렇게 뚫린 이은선을 이제 만들 수도 있고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이렇게 있어요. 단축키가 이제 그렇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뭔가 그 메쉬 에디트 할 때랑 같죠. 일단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몸통을 이제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를 합니다. 에디트 모드에서 컨트롤 V 또 한 칸 눌러서 컨트롤 V 하면은 요 일부가 복사가 이제 되게 되겠습니다. 뭐 어렵지 않죠. 근데 이거는 스케치 레이어라 이제 의미가 없죠. 우리가 만들려고 했던 거는 사실은 이제 레프트 윙, 라이트 윙 뭐 그죠? 그래서 잉킹 라인부터 잡겠습니다. 잉킹 라인 어떻게 잡아요? 그래서 잉크였던가.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오른쪽 클릭해도 선택할 수 있고 여기서도 선택할 수 있고 그렇죠. 오른쪽 클릭해서 스케치가 아니고
윙 레프트부터 가겠습니다. 그죠? 윙 레프트 선택을 합니다. 레이어를 이제 선택을 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눈 표시를 켜가지고 이렇게, 그죠? 스케치를 밑에 깔고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락 버튼이 되어 있으면 에디트 할 때 같이 에디트가 안 돼요. 풀려 있는 것만 이제 되게 되죠. 어제의 복습이지만 요렇게 눌러가지고 여기 오토록 인액티브 레이어즈를 누르시면은 자동으로 여기가 전체가 락이 되죠. 그리고 여기 액티브 레이어만 이제 편집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작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일단 그렇고요. 여기 이제 머티리얼은 우리가 그때 L을 써서 다 나눠놨죠. 윙 레프트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지, 잉크를 선택해야겠죠. 잉크니까. 그래서 이렇게 잉크가 나오게 되고, F 누르면 두께 선택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좀 헷갈리시겠지만 이제 프레임을 이렇게 넘겼을 때 이건 이전 프레임이 남아 있는 거죠. 이거를 그냥 점이라도 하나 찍는 그 순간 바뀌게 되겠죠. 그리고 Shift 키를 눌러서 스타블라이저를 온 한 다음 이렇게 따주면 되겠습니다. 뭐 조금 모양이 좋지 않죠? 뭐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고, 스컬프트 모드로 가서, 그죠? 조금 다듬겠습니다. 이 다듬는 기능이 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거를 그냥 레스터로 이제 편집을 비트맵 이미지로 이제 그리면서 했을 때에는 뭐랄까 좀 수없이 리드 언두를 반복하면서, 특히 제가 선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고생을 했는데 스타빌라이저도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접근이 편리해서, 그죠? 이거를 이제 뭐 특별히 메뉴로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몇몇 있는데 뭐랄까요, 그 이렇게 Shift 키만 눌러서 바로, 그러니까 굉장히 간편하게 썼다가 켰다가 껐다를 이제 반복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뉴로 존재를 하다 보니까. 자, 그냥 그럴싸하게 보이는 걸 목표로 만들겠습니다. 엄청 이게 애니메이션적으로 자세하고 정밀하냐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리스 펜슬로 한번 해보는 거니까요. 더 어렵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써보면서 직접 체득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죠? 지루하실 테니까 빨리빨리 그리겠습니다. 그래서 라인을 이렇게, 지금 제가 하는 게 그냥 실제로 이제 많이 쓰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Shift 키 누르고 이렇게 깨끗하게 라인을 정리하거나 좀 부드럽게 빨리빨리 쓰는 요거를 잘 봐두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틀리기도 하죠. 이럴 때는 스컬프트 모드로 가서 그어놓은 스케치를 수정을 좀 해가면서, 그래서 이제 크게 뭐 틀렸다고 하더라도 지우개로 섣불리 지우고 이러지 마시고요. 항상 이렇게 스타빌라이저로 스컬프트를 한다거나 아니면 Shift를 눌러서 스타빌라이저를 켜셔가지고 이렇게 안정기기를 켜서가지고 이렇게 후반에 이제 편집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거를 이제 지우개로 지우면 그
라인이 좀 복잡해져서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됐고요. 이제 칼라를 매겨야겠죠. 그런데 자 보시면 실수를 했어요. 레프트 윙과 라이트 윙을 여기서는 레프트만 그리고 그 다음에 라이트 윙으로 따로따로 레이어를 나눠가지고 해야 편집이 좀 쉬운데 한꺼번에 그렸네요. 이렇게 이게 굉장히 실수를 했죠. 그러면 얘는 라이트 윙에 옮기고 얘만 레프트 윙으로 남겨야 될 거예요. 그럼 이미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 어떡하냐? 다시 그리냐? 안 그래도 됩니다. 지금 이렇게 키를 복사를 이제 한 다음 레이어를 전체를 이 키를 카피해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인기 레프트 윙에다가 복사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켜면은 이렇게 되겠죠? 같으니까. 그리고 나서 여기를 이제 지우면 되겠어요. 이렇게 지우면 양쪽을 네, 이러고 양쪽을 켜면 이제 뭐 같겠죠. 그렇죠? 이렇게 돼서 레프트 윙, 라이트 윙이 이제 나눠진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요거는 도프 시트에서 하는 방법이고요. 근데 그렇게 세련되지는 못하죠. 무브트로 할 수도 있죠.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귀찮으니까 요거를 오른쪽 클릭해서 Move to Layer 오른쪽 클릭해서 Add Quick Favorite를 놓겠습니다. 그러면 Q를 누르는 순간 Move to Layer가 들어가게 되죠. 퀵 메뉴의 좋은 점은 이렇게 드로우 모드가 됐을 때 Q를 누르면 그때 우리가 걸어놨던 이제 어니언 스킨이 활성화되거나 꺼지거나 하고요. 여기서 그 에디트 모드에서 퀵 메뉴를 걸었다면 Q를 눌렀을 때 Move to Layer라고 아까 걸었던 에디트 메뉴에서 쓰는 메뉴가 그대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쪽으로 옮기고 지금 이게 없어지는 이유는 여기 아래 이 눈 모양을 꺼서 비지빌리티를 껐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이 방법이 제일 세련되고 좀 근사하네요. 그렇죠? 윙 R 이렇게 보내보겠습니다. 멀티프레임으로 셀렉트 한 뒤에 이걸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멀티프레임은 이렇게 놓고서 키를 선택하면 이게 전체 영역이 이렇게 표시가 되고 이거를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는 해볼까요? 전체적으로 스컬팅을 할 수도 있고 하는 거예요. 한 프레임씩 한 프레임씩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게 좀 귀찮다 싶으면 이걸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옮겼어요. 그래서 레프트 윙, 라이트 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볼 수 있죠. 여기는 잠시만요. 얘가 일로 보냈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루핑되게 이제 만들었습니다. 바디 스케치를 한번 켜볼까요? 바디 스케치, 바디 잉크 바디. 네, 헤드도 켜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보통 여기다가 이제 옵셋 할 수 있는 모디파이어를 걸어가지고
놓기도 하는데 잠시만요. 여기서 몸을 켜고 보니까 여기가 조금 낮아졌으면 좋겠죠. 대충 이 정도가 되면은 될까요? 대충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컬러를 한번 입혀보겠습니다. 컬러 입히는 것도 거의 같아요. 일단은 제 레이어가 다 나눠져 있으니까 윙 컬러 이걸 켜서 이쪽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드로우 누르고 모티리얼에서 잉크 윙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선택을 하고 가면은 자, 어차피 필 레이어로 되어 있으니까 얘는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순간 키가 생기고 그다음에 이렇게 필 하면 되겠죠. 좀 크게 해가지고 이렇게 넣겠습니다. 왜냐하면 스컬팅을 좀 하면 되니까요. 넣어서 다시 여기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해서 라이팅을 계속해서 이제 추가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좀 대충 해서 나중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스컬트 모드에서 조금만 스컬팅을 해주셔도 빠르게 컬러링을 하실 수 있어요. 물론 필 같은 거를 이용하셔도 되는데 이상하게 저는 그쪽으로는 좀 정이 안 간달까? 여러분들은 꼭 사용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약간 특이한 벡터예요. 이를테면은 그러니까 이게 핸들이 원래 있지 않습니까? 일러스트레이터나 다른 저기들은 이거는 일러스트레이터 프리핸드처럼 이렇게 그리면은 그리는 대로 정점으로 뿌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제어하거나 편집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거든요. 뭐 엄청 독창적이라는 게 아니라 조금 그래서 개념이 이해하기가 근데 이제 얘도 베지어로 편집하는 모드가 2.91 들어오면서 생겼는데 이게 그거는 몰아서 이거 끝난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바디라인과 스케치는 꺼두죠. 체크를 합니다. 뭐 대충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 라이트 컬러를 넣어야겠죠. 그래서 머티리얼을 라이트 컬러 선택을 하고 다음 프레임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제 컬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요 컬러 레이어나 이를테면은 지금 잉크 이 잉크의 요것만 보고 싶고 나머지 레이어를 다 끄고 싶다 할 때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 가지 방법이 더 있는데 여기 모니터 모양 이렇게 누르시면 이제 요것만 이렇게 아이솔레이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잉크 라인만 볼 수가 있고요.
다시 한번 누르시면 이제 전체가 켜져서 전체의 그 레이어를 다 볼 수 있고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좀 색깔을 다르게 했으니까 칠해 보겠습니다. 윙에다 칠했네요. 이 레이어를 많이 나누면은 항상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실수는 뭐 저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하기가 쉬운 실수니까 나도 저렇게 되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하시고 그 실수를 어떻게 바로잡아 가는지 그런 것들도 받으시면 아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니까요. 사실은 메뉴 설명을 다 듣고 나서도 이런 실수가 나왔을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몰라서 작업을 굉장히 힘들게 하거나 다시 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무브 툴 레이어 같은 경우는 저는 몰라가지고 엄청 다시 하고 그랬습니다. 왠지 날개가 짝짝이가 되었지만 개의치 않겠습니다. 컬러가 뭐 짝짝이인 나비도 있는 거죠. 그리고 좀 지루하실 테니까 빨리빨리 타임랩스로 넘기려고 생각도 해봤는데 그거보단 역시 또 품위가 있으니까요. 방정맞게 하지 않겠습니다. 절대 시간을 때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도 보겠습니다. 이렇게 휠할 때 이렇게 하는구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보통 이제 스컬트 모드가 있다는 거를 보통 사람들이 잘 까먹고 전통적으로 하던 방식대로 많이 하세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보여드리려고. 물론 이제 좀 딸 때 깨끗하게 따고 뭐 해도 좋겠죠. 근데 이제 얘는 이렇게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걸 적극 활용해서 해야겠죠. 그죠? 된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스케치 레이어는 이제 끄고요.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이제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네 프레임만 그렸잖아요. 그죠? 네 프레임만 그렸는데 이제 보게 되면 여기서 플레이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24프레임으로 되어 있어요. 엄청 빠르게 플레이가 되겠죠. 그리고 4프레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전체 프레임을 카피를 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서 전체 분량이 250인데 여기를 이제 쭉 가면 되겠죠?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타임 옵셋이라는 모디파이어를 이용해서 이제 이러면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비가 움직이려면은 루핑이 돼야겠죠? 에디트 모드에서 오브젝트 모드로 가서 이제 여기 그리스 펜슬 오브젝트가 있죠. 여기에 이제 이펙트를 관장하는 모디파이어가 있고 여기에 이 전체에 대해서 이제 타임라인이나 아니면 두께나 뭐 부드럽기나 이런 걸 이제 관장하는 모디파이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타임 오프셋을 누르시면 이렇게 돼요. 갑자기 이게 쭉 해서 이렇게 나갔죠. 이 프레임 오프셋은 한 프레임을 오프셋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프레임이 넘어가서 두 번째 프레임이 지금 첫 번에 와 있죠. 우리가 바라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커스텀 레인지를 누르는 겁니다. 커스텀 레인지를 누르면은 내가 이제 여기 모드를 보면 레귤러가 아니라
킴 루프는 돼 있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요거는 그대로 두시고요. 커스텀 레인지에서 이렇게 4프레임까지만 플레이 되면 그 뒤는 첫 프레임으로 들어와서 그 루핑이 되는 거겠죠. 이걸 0으로 놓으면 그죠? 그러니까 여기 4프레임을 입력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애니메이팅 시킬 거는 4프레임이야 이런 뜻이에요. 5프레임째는 다시 루프로 돌아와 이렇게. 그래서 플레이를 하면 엄청 빠른 날개짓의 나비가 완성이 되어 있죠. 그러면은 좀 느리게 플레이하고 싶습니다. 4프레임밖에 안 그렸지만 네, 나비 따위를 프레임 많이 그리긴 싫으니까 스케일을 조금 줄이겠습니다. 0.2 정도로. 그러면은 조금 느리게 플레이가 되죠. 0.3 정도가 어떨까 싶은데 좀 느리죠. 0.5 정도 하겠습니다. 참고로 컴퓨터에 어떤 숫자를 입력할 때는 딱 떨어지는 수로 입력하는 게 컴퓨터가 좋아해요. 고마워합니다. 계산할 때 부동소수점이 없는 상태로 이것도 이렇게 좋은 건 아니죠. 그래서 0.5. 자, 이제 날아가는 나비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긴 시간을 저희가 인고의 시간을 참으면서 이렇게 직접 강사를 따라하면서 실습한 보람이 여러분도 있으실 거예요. 잘 따라 하셨다면. 자, 이 나비는 제자리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 펜슬로 된 나비는 이게 카메라 웍에 따라서 뷰를 잡을 수 있고요. 어느 정도 Z축의 로테이션도 받아들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큐브를 이렇게 만들어서 3D 오브젝트를 앞에다 두면 이 앞에다 둔 대로 표시가 돼서 자연스럽게 뭐 레이어를 나누지 않아도 클리핑이 돼서 뒤 오브젝트, 앞 오브젝트의 뎁스랄까요? 그런 것들이 표현될 수가 있겠고요. 일단 한번 해놓기만 하면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기서부터 뭐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겠고요. 이 움직임을 레코딩할 수도 있겠습니다. 레코딩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다 놓고 레코드 버튼을 누른 다음에 플레이를 하고 그 다음에 움직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나가는 걸로 하죠. 네, 여기 키가 레코드가 됐죠. 플레이를 해보면은 제가 움직인 대로 레코드돼서 나비가 움직이는 거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건 뭐 그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타임라인 바에서 이렇게 점이 찍혔지만 여기 제가 왜 이걸 했냐면은 도프시트 모드로 가면은 이쪽에 이렇게 제가 입력한 키가 있는 걸 볼 수 있죠. 부드럽게 하고 싶으면은 이걸 다 지우면 어떻게 될까요? 첫 프레임하고 끝 프레임만 남기고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이렇게 움직이겠죠. 네,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리스 펜슬 오브젝트 내부에 있는 프레임과 지금 여기 바깥으로 빠져나와서 오브젝트 모드에서 이제 움직일 수 있는 프레임이 좀 다른 거예요. 이렇게 개념을 그렇게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한 프레임씩 계속 그려가지고 애니메이션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모디파이어 사용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런 식으로 조금 조정을 해봤습니다. 원을 또 조금 봤으면 좋겠는 게 이제 얘가 라이팅에 반응하죠. 당연히 라이팅을 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포인트 라이트 기본적으로 한번 놔볼까요? 이제 라이트가 이렇게 있으면은 EB에서 렌더를 하면은 얘가 라이트에 반응하는 거를 뒤로 가네요.
왜 뒤로 갈까요? 보면 키가 있기 때문이죠. 키를 다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스 펜슬로 여기 레코드가 눌러져 있었네요. 네, XZ 평면에서 이렇게 지금 렌더가 되어 있는 상태로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오브젝트가 그래스 펜슬 오브젝트가 있죠. 이걸 껐어야 되는데 제가 자꾸 켜가지고 보겠습니다. 네, 여기 키가 살아 있었네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일 때는 아니 왜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얘가 자꾸 딴 데로 가지? 네, 당황하지 마시고 키를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별거 이 뭐 별거라고 제가 깊이 설명을 드리는지. 라이트가 뒤에 있죠. 이거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 앞으로 라이트에 반응하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좀 밝게 해가지고 나비 가까이 한번 대보겠습니다. 이렇게 네, 여러 가지 조합이 가능하겠죠? 느낌 오시죠, 여러분? 이걸 어디다가 어떻게 써야겠다 하는 것들이 보이실 거예요. 라이트의 색깔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라이트 색깔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바꿀 수 있겠죠? 빨간색. 라이트에 반응하는 거를 볼 수 있겠죠? 네, 얘를 여기서 이쪽으로 보내보겠습니다. 키를 줘서. 참고로 이 도프시트에서 일반 오브젝트를 키를 줄 때는 I를 누르면 이게 인서트라는 키 인서트의 I가 약자예요. 그래서 여기 위치 값이나 회전이나 스케일에다가 키를 줄 수가 있어요. 저는 스케일 위치 값에다가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X 쪽으로 이만큼 옮길 거예요. 그래서 키를 줬어요. 플레이를 하면은 조금 느리죠. 그리고 이제 여기 V 키를 누르시면은 얘를 보관하는 이 커브 방식을, 이건 이제 그래프 에디터라고 하는데, 이 커브의 그 가속 곡선을 정할 수가 있거든요. 요 지금 단축키는 컨트롤 탭이에요. 이렇게 이 가속 곡선이 지금 저는 X로만 움직였으니까, 잠시만요. 저는 X로만 움직였으니까 이제 X축만 나오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그래프의 의미를 좀 보시면, 제가 여기서 이렇게 X축으로 움직였는데 이 기울기가 완만하다는 뜻은 가속도가 낮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속도를 증가시키는 폭이 적다. 그리고 가면 갈수록 가파라진다는 건 점점 빨라진다. 기울기가 가파라지지 않는다는 거는 점점 느려진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실게요. 이렇게 천천히 가다가 점점 빨라지다가 다시 천천히 가고 있죠. 이 커브를 가속을 급히시키면 요거를 선택을 해서 요거를 핸들을 선택을 해서 이거를 X축 방향으로 옮기면은 빨리 출발하겠죠. 네, 훨씬 빨리 출발하는 거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곡선을 이제 요 기울기라든가 부드러움의 정도를 조정하면 얘가 움직이는 부드러운 정도를 조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만들어진 메뉴가 이제 V자 메뉴예요. V를 단축키를 누르시면 이제 프리냐 뭐 이렇게 이 곡선의 속성이 나오고요. 저는 이제 등속도로 움직이길 원하기 때문에 벡터를 놓겠습니다. 그러면은 동일한 속도로 움직이죠. 이거를 도프시트에서도 이제 할 수가 있는데요. 요거를 이렇게 놓고 V를 누르면 이제 똑같이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키로 점으로 표시가 되고, 컨트롤 탭 눌러가지고 그래프 에디터로 가면 이건 곡선으로 표시된다는 거가 좀 다르죠. V 누르고 벡터로 표시하면
키가 동그라미에서 네모로 바뀐 걸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벡터 모드로 움직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너무 느리죠? 자, 그리고 이제 제가 기본적으로 250프레임 되어 있는 걸 그냥 써서 했지만 우리는 요만큼만 보고 싶다 이렇게 했을 때는 네, P를 누르시고 이렇게 영역을 선택하면 프리뷰를 여기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만큼만 이렇게 반복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느리죠? 네, 이렇게 해서 애니메이션을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대충 조금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거를 그리고 애니메이팅 하는 것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그러니까 그리스 펜슬로 한 프레임씩 그려가지고 애니메이팅 하는 건 익숙하실 거예요. 근데 오브젝트 단위로 해가지고 그 키를 따로 주는 거는 익숙치 않으실 수도 있어서 조금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그 지금 이대로 그려서 따라해 보시면 속도를 조금 제가 빨리 해가지고 헷갈리실 수 있는데 그 화면에 나오는 단축키를 보면서 좀 따라해 보시면은 충분히 따라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잘 한번 그 실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